네, 바로 이어서 또 슬기로운 투자 생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린이 분들 좀 쉽고 또 오래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 위해서 고건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그래도 우리 장이 좀 잘 가고 있어요. 금요일이라서 또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도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오늘 또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 네. 이런 미소를 지켜주는 회사 자화전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화전자. 예. 혹시 셀카라서 자화전자인가요?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이 자화전자 회사가 말 그대로 마그네틱을 네. 맨 처음에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이게 자화할 때 이 자자가 자석 예, 그런 것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의 무식함이 탄로나는 순간이군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자화전자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지금 사실은 좀 저는 되게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그 셀카 찍을 수 있는 그 카메라의 모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화전자에 대한 또 우리 히스토리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본디드 마그넷 액추에이터 관련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개인 사업체 출발했고요. 1987년도에는 자화전자 주식회사 법인을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1986년도에 무검사 업체 지정 삼성전자로부터 무검사 업체라는 게 뭐죠? 예, 한마디로 지금까지 납품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무검사를 말 그대로 검사 안 하고 너희들 제품은 믿고 쓰겠다. 그러니까 개인 기업 시절에 그랬던 예, 이미 겁니까? 이제 이미 좀 수입이 많아서 좀 약간 가망성이 그러면 보였죠. 그때 그 개인 기업일 때 그 오너가 지금 대표이사입니까? 네, 오너로 알고 있고요. 계속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성장을 보니까 1988년도에 자화전자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연 매출액의 매년 매출의 7에서 8% 정도 이상을 R&D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매년 신제품 개발하고 출시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4년에는 반도체 소자를 업종 추가했고 99년에는 상장, 2007년에는 개성 공장 설립했고 2017년에는 세계 스마트폰 출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도 공장 설립했다고 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이제 특허를 내고 생산하고 공장 늘려가고 그런 업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화전자에 대해서 지금 히스토리에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금 자화전자에 대한 기사들도 최근에 좀 나왔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좋은 흐름을 가져오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진입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좀 자화전자에 대해서 어떤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매출은 이제 지난 3분기 매출은 816억,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7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예상 매출액이 더 이제 늘어나서 875억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이런 예측의 배경으로는 아마 갤럭시 22라든지 S22라든지 네. 휴대폰 출하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걸로 돼 있네요. 예, 4분기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아직 설명이라든지 예측은 없지만 네.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적잖은 것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전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근데 늘어날 보니까 것이다. 예. 작년은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지만 예. 그 전에 계속 적자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뭐죠? 이유가 보기에는 휴대폰 출하량이라든지 그런 게 좀 21, 2 약간 좀 판매가 저조했던 점이 좀 크지 아니 않았을까 휴대폰이 싶기도 계속 잘 팔렸지 않습니까? 잘 팔린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좀 안 팔렸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애플의 부품을 만들진 않았나 봐요. 삼성으로만 계속 납품을 삼성 했나요? 위주로 했고 아니면 중국향 휴대폰 스마트폰의 그런 제조사들한테 납품을 직접 해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게 셀카 찍을 때 어느 부분 오토포커싱 관련 예, 그렇습니다. 오토포커싱 관련이라든지 OIS 손떨림 방지 기능 있죠. 네. 그런 부품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메라는 근데 렌즈는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렌즈를 이제 가공은 별도고 그 제품을 모아가지고 모듈화 시켜가지고 이제 삼성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들 부품은 손떨림 보정 방지. 부품이 그렇습니다. 주 생산 품목이다. 예, 그것도 있고 모터. 진동 모터 있잖아요. 네네네. 휴대폰 진동 올 때라든지 요즘 진동 모터 네네. 좀 소형부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레이저 프린터 부품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삼성만 주 고객사로 두고 있었는데 사실상 원래 삼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애플에 또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되게 이번에 또 구미에다 애플 부품 공장을 설립했다라는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도 좀 개선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요. 이미 이제 이런 애플과 이런 협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미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증권에서 일단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예, 어떻게 저도 보세요? 솔직히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좀 내가 늦게 가져왔나 싶을 정도로 좀 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신증권에서 어제 바로 33,000까지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였고, 네. 33,000원이요? 그제 3만 네. 목표를 제시했고 한 11월 달인가 22,000원, 23,000 정도 제시를 그렇죠. 했어요. 네, 근데 네. 그건 결국 넘었습니다 지금. 네, 26,700원 선에서 너무 거래가 되고 넘었고, 있네요. 대신증권 예측제가 이번에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예전에 산 부신들은 지금쯤 아마 이제 털고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기술 경쟁력은 어때요? 그러면 이 진동 모터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분명히 그 경쟁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야전지 자체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딱히 이제 경쟁 그게 심하지 않다, 경쟁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특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특허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그 공급 이제 이미 이제 모듈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즉 조금만 네. 이제 생산하고 다시 또 신제품 내야 가지고 단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보존한다, 그런 입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폰 14에 들어갈 강화식 손떨림 보정 부품인 OIS를 예. 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매출도 앞서서 좀 짚어주셨고, 지금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다면 아까 통신기기용 부품, 그래서 뭐 진동 모터도 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 포커스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게 메인 사업 그렇습니다. 분야인가요? 그렇습니다. 어, 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휴대폰의 그 자동차용 부품, 네. 예, 그 보조 전기적 가열 장치 히터라고도 생산하고 있고, 이번에 제네시스의 플랫폼에 그 전기자차 플랫폼에 납품 독점으로 됐다는 이런 이슈도 있지만 아마 네. 소량이라서 좀 영향은 그거에 대해서 미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차트도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쭉 올라갔다가 빠진 경우는 이제 좀 세력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기관도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좀 강하게 보이면서 좀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아이폰과 그 매출 대비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비중이. 일단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사실상 그 스마트폰 출하량은 어느 정도 좀 추종을 한다. 완벽하게 추종하지 않지만 다소 추종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 그래프 갖고 오셨죠? 예, 그거 그렇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 삼성전자의 잠깐만요. 예. 이거 왜 그러지? 네. 이거죠?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과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자화전자의 영업이익률을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같이 거죠?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 뭐 변동 상황이 있지, 다소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이런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추종을 한다고 근데 볼 수 변동성이 있겠습니다. 무지하게 심하네요. 심하죠. 그 이유가 보면 그 아무래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생산하고 또 진부화시키고 다시 또 새로운 제품을 신규 상품 제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아니, 있다고 볼 수 저 있습니다. 그래프로 봐서는 스마트폰 출하량하고 자화전자의 영업이익률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전자 좀 다소는 있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의존량이 네. 좀 다소 떨어진 걸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한 몇십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덜 팔리고도 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자화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정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예. 아무래도 1차 부품 업체로서 그 점은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일단 영업이 뭐 모바일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거의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한 상황이 보세요. 너무 그거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 뭐 스마트 모듈 사업에 한대 철수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이제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이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여기선 슬라이드는 없지만 지금 네이버에서 보시면 10년 주기로, 지금 10년 주기 보면 5년 주기로 이제
왔다 갔다 주식 주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마 3만까지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간단 단기적으로는. 네. 아무튼 앞으로 이제 애플에 이제 어떻게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더 여러 가지 레포트 내고 있고 네. 두세 배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그냥 뛰고 있다고. 원래 지금 아이폰은 있어요. 자기네들 납품하는 업체 이렇게 밝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해로 많이 뭐 점검에 돌고도 있고 실제로 이 자회전자에 그 다니시는 분들한테 얘기 물어보니까 이 애플에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개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고요. 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그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그 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좀 매출에 좀 어느 정도 양형이 원화가 있다. 약세면 오히려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트렌드에 약간 어느 정도 좀 봐야겠지만 그 아무래도 그 최근에 그 갤럭시 21S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배율 기능 강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OIS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네. 배열이 커지면 손떨림이 심해지니까 그걸 먼저 제어하는 게 필수 부분 이런 걸 출하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저가 폰에도 이게 넓게 이제 채택이 되기 때문에 네. 수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까지 1,900억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폰 14용 OIS 생산 예정에 있다. 구미 공장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회사 규모로 봐서 1,900억이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투자를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다고 했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작년에 한번 12 발행도 했었고 뭐 어떻게든 뭐 투자를 하자 뭐 애플도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출처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예. 그러니까 1년 이익이 지금 현재 흑자 전환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한 250억 되는데 250억 흑자 내는 회사가 1,900억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저도, 과한 예. 투자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더 확인이 진짜 뭐 진짜 어떻게 라인을 투자 공천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일단은 구미에 지금 새로운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지금 구미 씨와 또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한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끝으로 또 정리해 주신다면은요. 예, 정리해 주신다면 자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그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도 현재 뭐 박차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휴대폰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그 앞으로 이제 그 뭐 전동화 그 차량 내부 카메라든지 사업 영역을 그래도 좀 넓혀가고 있는 방향이다 보시고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 기술 특허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충분히 아직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어느 때 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려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는 게 6개월에서 맞고요. 1년 정도 보고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지 중장기로. 나쁘지 않겠다 네. 생각합니다. 네.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저는 한 3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만 원, 1년 기다려서 지금 26,000원에서 3만 원. 3만 원입니다. 더 일단 그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제 더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든지 그때 한번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신증권에서 33,000원을 제시해서 안정적으로 목표 주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자화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